오득한 뉴스예요. 보국이 아닌 파트너 원한다. 미 국방장관 연설에 한반도 안보 발칵. 그러면은 우리가 보호해 주니까는 주한미군 주둔비 10배 내라 하고 지금까지 뜯어먹더니 이제는 보국이 아니고 파트너 원한다는데 언제 우리가 미국의 파트너였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장악하고 그랬죠. 아시아 안보에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미국 메시지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더 많은 책임과 비용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보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방위비와 기지 분산 등 실질적인 부담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분 12초 후에 끝난다고 그러네요. 미국이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대를 서태평양에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이러한 전략 변화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광활한 서태평양 정부의 특성상 동맹국이 기지와 정비, 탄약 등을 적시에 지원하지 않으면 미군 전력도 장기전을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파트너라는 이름이 요구하는 군사적 의무와 유무형의 비용. 지금까지 한국을 위해서 어쩌고 한다는데 이 인도태평양 연안국에 미국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필요하고 사드가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드로 인해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경제적 갖다 보복을 당했습니까?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은 사드 설치를 반대하고 데모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정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밤에 몰래 가서 기습적으로 설치했죠, 미국이. 그리고 그의 보복은 전부 우리 한국이 떠맡았죠. 파트너라는 표현은 수평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지만 들리지만 실제로 더 많은 국방비 증액과 빠른 전력 강화를 의미하는 책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얽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주의적이 있어 꼭 중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러시아라든지 북한을 적대국으로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미국은 자기 편에 들어서 적대국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비용 대라는 거죠. 우리 한반도는 미국이 미소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대리전을 치른 나라잖아요. 우리는 갖다가 이들에 대해서 대리전을 치른 뼈아픈 그런 역사로 또 우리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여기에 상주하기 전에는 우리 한국과 러시아나 중국과는 지금 북한처럼 잘 지내는 나라였어요. 지금 베트남에서 미국이 떠나버리자 베트남이 얼마나 통일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중국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력을 분산하려면 동맹국이 더 많은 활주로와 항만 보고 거점을 제공해야 하므로 기지 생존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방위비 증액은 각국의 국내 정치의 복지 예산과 충돌을 부르고 미군 기지의 역할 확대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자아내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지만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등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급망 문제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중국 견제 구상에 깊이 관여할수록 경제적 외교적 부담이 커지는 반면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면 동맹 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조율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러한 역할 확대는 한국 방산업계 무기 공급과 정비 거점 확보라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미국 중심의 기술적 상호 운영성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계기가 된다. 예, 다 끝났네요. 아울러 군사기지와 탄약고를 더 많이 제공하는 파트너 국가일수록 유사시 상대 진영의 1차적인 압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동맹의 재편과 한국의 과제.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조금 안도하는 것은 멍청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잘 대처할 거다. 우리 국민이 갖다가 고민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잘 이런 거 대처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후지게 끌려가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외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드럽게 잘 넘겨가고 우리가 주장할 것을 잘 주장하더라고요.
따라서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안보 역할의 한계와 선은 어디까지 끌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총성 없는 비용과 책임의 시대 속에서 안보적 실익과 국익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정교한 외교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이나 미국하고도 그렇고 러시아하고나 북한에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자는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고무적이다. 뭐 세계 정세가 지금 뭐 같이 말이 지금까지 보호국이 아닌 파트너 원한다라는 것은 뭐 미국이 이런 이란전처럼 할 때 니들 와서 같이 싸워줘 이런 거 아니에요? 보호국의 워드카 뉴스에서 보호국이 아닌 파트너 원한다. 미 국방장관 연설에 한반도 안보 발칵.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 자기의 인도태평양 연안국 국가에서 대한 미국의 입지를 갖다 굳히고 자기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한국도 필요했겠지만 또 한국이 공사권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이 미국 우선주의가 필요했는데 지금 미국은 뭐 중국하고 많이 해군력이 딸리기 때문에 한국을 갖다가 같이 견제해서 같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뭐 동맹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덴마크를 먹겠다든지 무슨 이란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 자기 독단적으로 해놓고 나서 동맹국한테 여기 뭐 갖다가 들어와서 총알바지 대라 하면은 곤란하죠 이건. 그래 아무도 세계 어느 나라도 거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늘 워드카 뉴스 2026년도 6월 3일자 기사 보국이 아닌 파트너 원한다. 미 국방장관 연설에 한반도 안보 발칵이라는 기사였어요. 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안심한 것은 다른 멍청한 국가 지도자 때는 참 여러 가지 그거 한데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이런 데는 우리 국민이 염려하는 것보다도 잘 고심해서 이런 위기를 넘기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뭐 안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